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대 1 경제신문인지 아니면 3대 경제신문 중에 하나인 H경제신문 TV 방송 보도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를 읽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장기채 투자를 꺼리면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나,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즉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채 투자를 외면하면, 즉 장기채 투자 수요가 줄면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나라는 주제라고 하면 좀 더 쉽겠네요. 여튼 그분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41년 만에 최대치라는 거죠. 어저께 날짜로 보면 10년물 금리가 3.7%, 그 다음에 2년물 금리가 4.45%에서 4.6%니까 약 한 0.76% 정도로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41년 만에 최대다.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도 설명하는 중견 기자인데, 장기 금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은 경기 침체기엔, 뭐 지금이 경기 침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은 경기 침체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채 투자를 꺼리면서 장기채 금리가 하락한다, 그런 주장이에요. 포유환율연구소가 금리 책까지 쓴 입장에서 보면 설득이 전혀 없다, 꽤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첫째, 장기 투자를 꺼리면, 즉 외면하면 장기채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리지요. 즉 장기채 가격이 내린다는 거죠. 가격이 내리면 금리 상승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거꾸로 했는지, 그런데 설명을 보면 거꾸로 한 건 아니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두 번째로, 장단기 금리가 왜 역전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경기 불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장기채 수요를 늘리는 것인지, 정반대죠. 수요를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채 가격이 오르죠. 최근의 현상이죠. 그래서 한때 4.2%까지 올랐던 10년물 미국 금리가 최근에는 3.7%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장기채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설명이 거꾸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단기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이고, 그럼 왜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느냐는 거죠. H방송은 장기채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즉 투자를 꺼리니까 장기채 수요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금리 역전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이 과연 미국 경제 침체인지도 의문이다. 1, 2분기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기는 한데, 그것이 과연 금리 역전 때문일까요?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이? 그때는 금리가 낮았잖아요, 단기가. 미국이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리가 낮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그러니까 군사적 사건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한 거, 그리고 미국이 또는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중국을 제재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지, 이건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관계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제 발생하면 뭐 6개월에서 1년 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뭐 왔다, 10년에 예외 없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1980년대 경기 침체를 보면 그것이 오일 쇼크의 영향인데 이거는 정치 군사적 사건이에요. 장단기 금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 이전에 정치 군사적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먼저 온 거라는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된 게 아니고 정치 군사적 사건으로 오일 쇼크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거니까 정반대라는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정치 군사적 사건으로 오일 쇼크가 일어나니까 기름값이 급등했죠. 그 당시 뭐 12불, 20불 하던 것이 40불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제 환경에서는 그 유가 급등이죠. 요즘으로 치면 100불 하던 게 200불 갔다는 얘기예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수가 기업들이 이제 희생된 건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건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오일 쇼크가 온 게 아니고 정치 군사적 사건으로 오일 쇼크가 왔고 그 다음에 그 경기 침체가 이제 뭐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설명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2001년 경기 침체는 흔히들 닷컴 버블 붕괴 사건인데 그때 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2008년 리만 사태도 모기지 금리 상승이 발단이니까 그 단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모기지 금리도 상승했지만은 그 다음에 역전이 일어나는 좀 그래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2020년 경기 침체는 코로나 사태잖아요. 그죠? 질병의 문제라는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질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질병 때문에 일어난 그 경기 침체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설득이 전혀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단기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정치적 요인 때문에 그 마이너스 성장 그것을 경기 침체라고 보면 그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는 관계없고 그 다음에 3분기는 또 플러스 성장하니까 침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또 고용도 유지되고 있으니 침체하고 거리가 멀어요. 4분기도 지금 10월 그 소매 판매하고 그 다음에 11월 그 생서 기빙데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그 할인 행사 때도 사상 최대치로 팔렸거든요. 그러면 두 달로 보면 그 12월이 소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2.5% 성장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4분기도 침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고용 좋고 성장률 좋은데 왜 침체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국 H경제신문인데 거기서는 마치 지금이 금리 침체기라고 단정을 해놓고 금리 침체기엔 장기채 투자를 끌인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10년은 3대 경제신문조차 그 기자들조차 금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금리 결정 원리도 모르고 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나 정보를 듣고 오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자산시장에서 오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